어제는 제가 그 저녁을 못 먹고 퇴근을 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그 일을 좀 처리하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요. 그 5일장처럼. 근데 이제 어저께 마침 그 장이 서는 날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시간이 늦은 시간이죠. 밤에 9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가게들은 다 철수를 하고 보니까 이제 피자 만드는 트럭하고 그 다음에 그 곱창 파는 그런 가게만 지금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이제 곱창이라는 거를 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하면 뭐든지 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차를 앞에다가 세우고 그 곱창 파는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가격표를 써놓은 걸 보니까 1, 2인분 10,000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그 현수막 이렇게 보니까 앞에 매울 신자를 크게 써놨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유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침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 방금 만들어 놓은 게 1인분이 있는데 이걸 갖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맵지 않게 새로 1인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이제 재료들을 이렇게 꺼내서 그 철판에다 이렇게 볶는 거였거든요. 그 보니까 순대 몇 점하고 그 곱창이라는 거 몇 점하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건가 야채 같은 걸 이렇게 좀 넣고서는 물을 붓고 이렇게 물인지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볶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앞에 서서 여쭤봤죠. 이거 수익이 좀 어떻게 잘 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철판을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 순대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 순대 자른 게 한 10토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곱창 이렇게 그 아줌마 손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한 움큼을 집어서 이렇게 넣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뭐 깻잎 이렇게 토막 낸 거 좀 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재료비라고 따지면 글쎄 재료비가 얼마나 들까? 아무튼 굉장히 그 양이 좀 제가 생각하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1, 2인분, 2인분 이렇게 써놔서 아마 그거를 뭐 한두 사람이 먹으면 적당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써놓으셨겠죠. 근데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밤에 그걸 제가 다 먹긴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걸 이렇게 볶으시는 동안 그런 생각에서 야 저거 원가가 얼마나 들어? 원가 따지니까 글쎄 한 뭐 1, 2천 원이나 될까 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물건이라는 게 이렇게 사면 원가가 있고 그 원가에다 적정 마진을 붙이고 해서 팔잖아요. 옷 같은 게 특히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옷은 뭐 누가 5만 원, 10만 원의 옷을 샀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옷값 같은 거는 좀 비슷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한 뭐 돈 10,000원 정도면은 적정 가격인 것 같은데 10만 원이나 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 순대곱창 볶음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글쎄 한 1, 2천 원이나 될까 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가라고 그런 게 그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손님인 입장일 때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일 때하고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사진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제가 증명사진을 찍어주고 15,000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사진요 조그만 거로 따지자면 8장, 9장 그렇게 나와요. 그걸 15,000원을 받는데 어떤 손님이 이거 15,000원은 참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게 이거 뭐 인화지 한 장에 얼마 하겠어. 그 찍는 시간 뭐 그 15,000원이면 비싸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뭐 그냥 그래요. 다른 집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속으로 생각한 게 내가 지금 사진관 하느라고 여기 임대료 한 달에 내면서 관리비 내면서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이런 비용을 다 더하면 이게 15,0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지 수지가 남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생각하니까 15,000원 보고 비싸다라고 하는구나. 속으로 이제 욕이 나왔죠. 그것처럼 제가 어저께 그 아줌마의 그 철판볶음 순대하고 그 곱창하고 순대 이렇게 그 볶음을 사러 가서 가격표에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속으로 아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의 그 수고, 예를 들면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사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움, 그 사람이 새벽부터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와서 난전을 펼쳐놓는 그런 수고, 이런 것 말하자면 부가가치죠. 원재료에 들어가는 부가가치, 그 생각을 제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집으로 올라오면서 반성을 좀 했죠. 야, 세상에 모든 일이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남의 부가가치. 그런 거는 얼른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좀 반성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딱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기 때는 부모님이 물론 이렇게 돌봐주시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의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의 부가가치를 보고 내 값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갈 때도 내가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를 회사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너는 봉급이 100만 원짜리야, 200만 원짜리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손을 떠났을 때부터 내가 내 삶에 어떤 부가가치를 얼만큼이나 덧붙이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주 그 편안하게 살아왔다고 여지껏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책을 보거나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저에 비해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별 큰 걱정 없이 큰 위기 없이 인생을 아주 평탄하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거나 하진 못했지만 그런대로 뭐 큰 병치레를 몇 번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그나마 비교적 건강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라는 게 정말 고맙긴 한데 그런 내 자신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덧붙이면서 살았을까 이거 생각하면 제 자신이 저를 평가할 때 좀 좋은 점수는 못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는 그 책을 막 몇 권을 써도 장편 소설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만큼 삶에 굴곡이 많고 뭐라 그럴까 아주 위기도 많고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뭐 도전 정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저 부모님이 대학 갈 때까지 잘 돌봐주셨고,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억척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남자만 셋이고 제가 막내인데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셋을 아주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랬지만 어쨌든 대학물을 먹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풍족하진 않지만 굶지 않고 살아왔고, 그런 걸 보면 너무나 평탄하게 살았던 거죠. 너무나 평탄해, 남들에 비해서. 그 평탄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행복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왔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그런 그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이런 분들 보면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더하면서 살아와서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평탄하게 살아온 대신 남들보다 내 자신을 더 살찌울 만한 그런 자양분을 내 자신한테 주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밤에 사온 순대, 곱창, 철판볶음 먹으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가끔 뭐 이렇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못생긴 10,000원짜리 순대볶음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양가 없더라도 끝까지 좀 봐주시고 매일매일 저를 좀 만나 보러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